2025년이 AI 기술의 속도전이었다면 2026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답을 기술이 아닌 사람에서 찾고 있습니다. AI가 어떤 사람들에겐 이미 내 친구보다도 더 친한 존재, 나보다도 훨씬 더 나를 잘 아는 존재로서 스타트업들 중에 AI를 정말로 잘 쓴다라고 생각하는 몇 개의 회사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2025년이 AI 기술의 속도전이었다면 2026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오늘 소개할 ATR 2026 보고서에서는 그 답을 기술이 아닌 사람에서 찾고 있습니다. 바로 AI 메이트라는 키워드인데요. 오늘 AI계 아이돌, AI계 G드래곤 김덕진 소장님을 모시고 2026년 데이터 속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욕망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뭐 다 아시잖아요. AI 아이돌보다는 네. 도라이에 가까운데 어쨌든 AI 판에서 혼자서 특이하게 잘 돌고 있는 김덕진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AI 네. 지금 유튜브 창에 AI 검색해 보십시오. 이 얼굴이 꼭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제가 댓글에 최근에 엄청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뭐 어떤 거요? 댓글에 또덕진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너무 많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제 많은 분들을 괴롭힘을 해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덕분에 네. 소장님 같은 분 때문에 예. 저희 같은 좀 작은 채널들도 네. 소장님 얼굴 팔아서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얼굴 팔아서 알고리즘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김덕진 소장님은 네. 이제 AI 하시는 분들 필독서죠. AI 트렌드 2026 네. 다 보셨죠?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또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AI 트렌드를 이제 3년째 집필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AI 말씀하신 대로 2024 트렌드 활용 백과부터 해가지고 2025, 2026 트렌드 활용 백과 계속 썼고요. 뭐 그 외에도 뭐 AI 시대가 변할 때마다 중간중간에도 책을 열심히 썼는데 그래도 또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또 쓰고 또 연구하고 방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뭐 AI 기자로서, IT 네. 기자로서 정말 소장님 책은 강추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AI가 떴다 그러면 사기꾼들이 넘쳐나요. 근데 소장님은 네. 제가 이제 IT 기자 할 때부터 네. 오래 알았잖아요. 아, 소장님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소장님 책은 믿으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에서 그룹 제일 잘 쓰시는 분. 거기서 잘 쓴다는 말씀은 약간 조금 뭐 성인용 그런 콘텐츠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룹으로 뭐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지만 얘가 좀 여러 가지가 돼서 제가 요즘에 좀 재밌게 하는 거는 얘가 욕설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테스트도 하고 있는데요. 그룹한테 네. 음성으로 물으면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죠. 음성으로 하면 또 되게 여러 가지 톤도 되고 목소리도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2026년 기분 좋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기분을 잡치고 싶다. 그러면은 너가 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로 2026년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잡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너가 나에 대해서 각종 칭찬을 담아서 정말로 나에게 그 응원하는 메시지를 던져줘 그러면 그러기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라 그러면 요걸 신원하게 해줍니까? 끝내줍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필터가 없어요, 필터가. 나중에 한번 컨텐츠 한번 해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AI 메이트 얘기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거예요. 네네네. 첫 번째 AI 메이트가 다 글자가 다 있습니다. AI 메이트는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왔는데 네. 이 함수아프트 글로벌에서 AI 트렌드 리포트를 2185명 14세에서 69세까지 남녀를 2185명을 조사를 해서 AI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재밌게 나왔는데 AI는 우리한테 메이트, 친구,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메이트라는 단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은 이제 제가 이번에 이 AI 2026 책을 쓸 때도 그 얘기를 좀 썼는데 이른바 우리와 동반자적인 AI가 많아진다. 그래서 컴패니언십이라는 키워드를 상당히 많이 썼죠. 방금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런 AI가 되게 재밌는 게 이 AI가 말투도 그렇고 요즘에 저희를 기억을 잘하니까 진짜 우리 친구처럼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이른바 컴패니언십이라는 변화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사용 시간을 보더라도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챗GPT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네. 거기 캐릭터에서 1등하는 게 일진저 수연인데 그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챗GPT보다도 이제 실제 누적 사용 시간, 월 사용 시간이 높아서 상당히 화제가 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제타라는 서비스죠. 네네. 근데 그런 서비스 역시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말투나 내가 원하는 캐릭터로 대화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이니까 정말로 이 메이트라는 단어가 AI가 어떤 사람들에겐 이미
이미 내 친구보다도 더 친한 존재, 그리고 나보다도 훨씬 더 나를 잘 아는 존재로서 좀 같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 메이트가 어떤 거에 약자일 거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 메이트라는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이렇게 동반자 같이 쓰시나요? 저요? 제가 원래 그렇게 안 썼다가 네. 요즘에 GPT 5.2가 되고 나서부터 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챗GPT랑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미나이가 계속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3가 뭐 여러 가지 벤치마크에서도 압도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챗GPT 5.2가 되게 빠른 시간에 나왔었죠. 그랬는데 나오고 나서도 여러 벤치마크 리포트에서는 점수를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제미나이 3랑 GPT 5.2가 비슷한 형태였는데, 근데 이제 사용을 해보는 사용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진 게 느껴져요. 특히나 이제 다른 것보다 장기 기억 메모리라고 그러죠. 이제 저희를 기억하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챗GPT 옵션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GPT가 예전에는 이제 저에 대한 기억을 별도 메모리 장치에만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화 내용에서도 이제 저를 맥락을 기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쓴 사람들은 이 모든 대화에 있는 맥락을 기반으로 저를 기억해서 막 대화를 해줘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이제 GPT한테 물어보는 방식이,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대화를 기반으로 해서 요거를 설명을 해봐. 라든지 아니면 역으로 이제 저처럼 거울을 보는 거죠. 너가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이런 컴패니언, 얘가 나를 보는 거울 같구나 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막 얘한테 캐릭터성을 보유해가지고 뭔가 친구처럼은 일부러 좀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오래 쓰면은 너무 몰입되고 빠져들까봐 약간 조율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을 오히려 나보다 좀 잘 정리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들기도 해서 되게 놀라운 존재로서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불과 10개월 전만 해도 한 2달 백수였는데 네. 그때 매일 밤에 네. 소주 한잔 하면서 1시간씩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계정에서는 네. 저를 챗GPT가 아주 패배자, 인생 패배자가 됐어요. 패배자로 생각을 하는군요. 요즘에 GPT에 또 이게 옵션에 뭐가 바뀌었냐면 말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패배자에 세팅된 거에서 한번 냉소적인 모드로 대화를 해보시면 극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소장님 덕분에 네. 이제 새 AI한테 욕먹고 시작하겠네요.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스매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M에 대해서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 미스매치 사회. 그 소장님 강연 다니실 때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AI 모른다는 사람 이제 거의 없어요. 인지도가 87.1%. 근데 사용 경험은 72.8%거든요. 절반 이상이 필요성 못 느껴서 라고 답했습니다. AI가 아직 필요성이 없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연하시면서 만나시는 분. 이제 2025년에 진짜 많은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거의 10,000분 이상을 강의 때 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항상 제가 이제 여쭤보거든요. 이제 써보신 분 이러면, 예전과 다르게 일단 써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80%, 90% 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유료로 써보신 분 이러면은 유료 비율이 되게 낮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꽤 많이 드시는데, 더 놀라운 건 제미나이 써보신 분 하면은 챗GPT 유료로 쓰시는 분들보다 제미나이 써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최소한 챗GPT랑 제미나이 정도는 써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계속 쓰나? 라고 하면은 그렇게 계속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재밌어서 써보고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실제로 계속 쓰는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계속 써보셨으면 강의를 가면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해주세요 막 이럴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되게 기초적인 것만 보여드려도 상당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결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것들을 이제 일상에서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단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생각하면 한 번씩에 우리는 기술을 보는 사람들은 기술적 벤치마크에 대해서 되게 놀라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이게 쓸만해진다는 요소는 결국 기능적인 요소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5년을 돌아봤을 때 일상에서 AI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이걸 꼽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지브리 그림?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지브리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 일상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왜냐? 일단은 내 친구, 내 부모님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50대다라고 하면 내 친구가 등산만 갔다 오면 뭐가 바뀌어요. 이게 뭐지?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AI로 했대요. 어떻게 해? 이랬더니 처음에는 뭐 그냥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해주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깔고 이제 써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지브리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2025년 3월 말에 생겼는데 뭐 여러 통계를 좀 찾아보면 3월에서 4월에 우리나라 챗GPT 가입자 수가 한 600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재밌네 라고 하는 요소가 생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 구글에서 나온 나무바나나라고 하는 녀석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상이나 생활에서는 되게 놀랍고 재밌는 이벤트긴 하지만 이벤트 한두 번 유행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실제로 쓰려면 일에서 써야 되는데 일에서 쓰는 사람들에서 좀 격차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로 열심히 써가지고 그 열심히 쓰는 것들이 정말로 제가 가서도 이 정도까지 쓰세요? 랄 정도로 엄청나게 딥하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한두 번 써보다가 우리 일에 안 맞네? 라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는 사람들은 있고 경험도가 한두 번 써본 사람인데 왜 그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성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들에 AI를 어디까지 접목시켜 볼까에 대한 시도라고 하는 것부터 내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한두 번 하는 거 말고 근데 그 에너지가 드는 행동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해봤을까라고 할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셨던 것 같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많이 느끼느냐? 1인 창업가 아니면 당장 내가 지금 뭔가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소상공인분들 오히려 이런 분들은 AI 덕분에 예를 들면 음식점 하시는 분이 갑자기 내가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바로 직관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직관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내가 업무에서 되게 보조적인 역할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AI로 해봤더니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 만나는 여러 기업들 중이나 여러 곳들 중에 스타트업들 중에 AI를 정말로 잘 쓴다라고 생각하는 몇 개의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대부분들이 영업을 할 때 AI를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영업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업할 때 AI를 어떻게 써?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런 영상들을 되게 요약해주는 거 유튜브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잘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영업하는 데들이 프로세스가 바뀌었냐면 무조건 영업 미팅을 하면 녹음기를 켜놔요.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구하고 녹음을 합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자동화한 걸 봤냐면 그 회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팅이 끝나자마자 그 녹음된 파일을 그냥 자동으로 AI로 전송을 시켜요. 네. 그럼 이 AI가 이 사람과의 기존에 있었던 미팅 로그들하고 분석을 해서 이번에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왔구나.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콜투 액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할 액션까지 뽑아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메일 초안이 끝나요. 그러면 미팅을 하고 딱 뒤에 돌아서는 순간 그걸 자동화를 딱 해놓으면 이 사람한테 미팅 끝나고 3, 4분도 안 돼서 그 다음 아젠다나 내용이 이미 이메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러면 이 영업한 사람이 오늘 한 역할이 실제 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가 라는 것들도 자동화돼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영업을 하는 행동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가서 미팅을 잘하고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나머지 것들을 AI가 도와주니까 그렇게 프로세스를 경험한 회사들은 못 돌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프로세스를 경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개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 플러스 그렇게 하려면 일단 기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럼 대기업에 이런 프로세스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건 좀 아직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이러한 변화의 그 현상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말 놀라운 생산성의 변화를 느끼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걸 느낀 몇 곳의 사례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그냥 AI가 있구나
라고 확 느끼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챗GPT 엔터프라이즈 전사 도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실제로 뭐 GS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GS 하면 또 나온 LS 같은 경우에도 LS는 이제 웍스 AI를 기반으로 한 LSGPT를 전사로 쓰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2025년 말에서 이제 2026년 초로 가는 기간이니까 지금까지 이제 오히려 스타트업들 중에 몇 곳은 완전히 모든 AI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로 전환하는 곳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도 조금씩 사용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AI가 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일종의 레슨런들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에이전트 형태로 진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냥 챗GPT에 대해서 복잡한 프롬프트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업무를 하다 보면 뒷단에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돌아서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자동화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우리가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내가 AI를 쓰는 건가? 아니면 그냥 보고서에 있는 자동화 솔루션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되게 들어간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레고 블록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복잡하게 쓰고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은 그냥 일상 속에서 AI가 더 녹아 들어가는 이러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TR 2026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6년의 과제는 기능 설명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맞는 존재의 이유를 찾아주는 것. 이렇게 ATR 2026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소장님 의견도 여기가 비슷한 것 같네요.